지금은 직장 다니면서 아마존을 같이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회사를 다녀야겠다. 제품을 잘 팔리게 하는 나만의 그런 마케팅 방법? 한국 마켓하고 완전히 다른 네. 마켓이기 때문에 네. 미국 마켓에 대한 공부를 먼저 했고요. 추천하는 상품군 같은 게 있을까요? 미니 공갑이고요.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요, 국내 시장 말고 해외 시장을 지금 계속 잘 하고 계시는 또 아마존 셀러이시자 또 유튜버 아셀이라는 또 채널 맞죠? 네. 운영하시는 아셀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요. 오늘 국내 판매만 들어서 해외 쪽도 좀 우리 컨텐츠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기의 탐색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카테고리별로. 자, 아셀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아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트랙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셀러 아셀 채널을 운영하는 아마존 셀링하는 아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존 셀러라고 하면은 사실 많은 온라인 셀러분들이 수출이고 해외 플랫폼이고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는데 사실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죠. 네, 근데 지금 딱 봤을 때는 셀러의 느낌도 나지만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사실 살짝 좀 궁금해요. 그 아셀님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사실 제 전공이 원래 중국어여서 아, 중국어요? 네, 그래서 중국에 주재원으로 2년 정도 파견 가서 해외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게 돼서 이제 한국 본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해외 영업팀이 아니라 이커머스 팀에서 처음으로 일을 해봤는데 이커머스 직무가 되게 저한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커머스 쪽으로 조금 일을 하고 싶다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 잠잠해져서 중국을 복귀를 할지 아니면 장기 휴직을 할지 조금 고민하다가 이커머스 쪽으로 이직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어서 한국에 스테이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좋은 기회로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아마존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베스트셀링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제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아마존 셀링을 했고요. 예. 그러다가 거기서도 비자 기간이 만료돼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했을 때 저는 한국이 좀 더 잘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아마존 셀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아마존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 유학기를 가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네. 1년 동안 현지에서 아마존 셀링을 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신 거니까 진짜 진또백이네요. 네, 그쵸?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현직 아마존 회사에서 1년간 배웠어요? 네. 뭘 많이 배우셨어요? 일단 사실 처음에는 제가 중국어를 할 줄 아니까 네. 이제 소싱이랑 구매 부서로 들어갔는데 네. 이제 마케팅 팀장이 갑자기 회사를 하게 돼서 제가 이제 근데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잘 안 구해지던 시기여가지고 제가 마케팅도 다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A to Z 전부 다 배웠던 것 같아요. 소싱부터 이제 미국에 물건을 보내고 마케팅하고 광고하고 이런 전부 1년의 과정을 배웠는데 되게 적성에 잘 맞고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뭔가 단계를 밟아오셨어요. 처음에는 중국 주재원에서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도 이커머스 관련된 일을 또 실무를 배우시고 그리고 미국 유학기를 떠나시고 유학은 아니죠. 어쨌든 잡을 찾아서 떠나서 현지에서 정말 배우시고 그거 진짜 찐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와. 그런데 왜 하필이면 미국 아마존에 가신 걸까요? 다른 이커머스를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코로나 때문에 잠시 휴직하던 기간 동안에 네. 이미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같은 경우는 너무 과포화였고 예. 뭔가 아마존이 이커머스 쪽에서 되게 유명하니까 아마존 쪽을 잘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존을 생각을 했고요. 무조건 나는 세계 1등에서만 배울 거야. 나는 큰 물에서만 놀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그건 아니고 저도 사실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을 잠시 시도해봤는데 저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존이 좀 그 FB 아시다시피 뭐 포장이나 발송이나 CS나 이런 거 다 해주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정말 진정한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송한데 쿠팡도 해주잖아요. 근데 쿠팡은 그 기준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모든 셀러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이 충족이 되고 그쪽에 컨펌을 받아야지 입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물건 한 개만 FBA 창고에 보내고 싶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FBA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존 FBA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마존 FBA는 Fulfillment by 아마존 해서 아마존이 배송을 대신 해주는 건데 이게 배송뿐만 아니라 내가 물건을
아마존 창고에 보내기만 하면 거기서 이제 미국에 있는 모든 창고에 내 물건 다 뿌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을 받아서 포장하고 발송하고 환불도 받아주고 CS도 해주고 이런 모든 과정을 아마존이 다 해주는 것을 아마존 FBA라고 합니다. 중국어를 하셨었어요. 네. 그렇죠. 잘하셨고 그러면 아마존만큼 큰 타오바오 셀러가 될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중국어를 더 잘하시니까 현지 문화도 더 익숙하셨으니까. 그런데 왜 타오바오를 하지 않고 아마존으로 가신 걸까요? 타오바오는 아예 생각을 못했었어요. 너무 중국에 질려갖고?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네. 타오바오는 경쟁이 일단 치열하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아마존도 쉽지 않은 데는 맞잖아요. 쉽지 않은데 또 나름 막상 공부해보면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본인 기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아마존 좋다고 얘기를 하면은 경쟁이 너무 세고 치열하고 하는데 보면은 비슷한 제품들만 좀 치열하고 그 와중에도 또 틈새가 있어요. 와, 어쨌든 아마존 셀러만 하고 계세요. 지금은 직장 다니면서 아마존을 같이 하고 있어요. 직장도 다니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아마존을 먼저 와.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물건을 한번 미국 아마존 창고에 보내고 보내놓으면 그리고 상세 페이지랑 타이틀이랑 이런 거 다 세팅해놓고 나면 제가 광고 관리 말고는 딱히 할 게 없어요. 너무 심심한 거예요, 평일에. 그래서 이거 회사를 다녀야겠다. 왜냐면 저는 되게 일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서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혼자 방에서 이렇게 일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안 여쭤보고 갈 수가 없습니다. 월 평균 매출과 수익이 궁금합니다. 아마존 FB, 아마존으로 하는 비즈니스 쪽에서. 사실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상품군이 얼마 안 돼서 매출이 크진 않는데 평균 한 달에 한 9,000불 정도 나오고 1,200만 원? 네.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수익률은 한 35%에서 40% 정도? 와, 괜찮네요. 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다. 그쵸. 시간이 너무 남아서 남는 시간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다시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그런 거네요. 그래도 아마존 관련된 회사에서 일을 하면은 어쨌든 아마존 관련해서 계속 공부할 수 있으니까. 네. 와,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식으로 런칭한 거는 2022년 8월이고요. 음. 그래서 한 7개월 조금 넘었어요. 7개월. 페이오니아 이용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받아서 달러 통장으로 받나요? 아니면 원화 통장으로 받나요? 일단 달러 통장에 넣어놓고 있어요. 넣어놓고 있다가 환율 좋을 때 가락하고. 네. 다 잘하고 계시네요. 자, 어떤 카테고리를 판매 중이신가요? 저는 지금 주방용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도 주방용품은 당연히 사야 되는 필수품이잖아요. 네. 막상 사려고 보니까 괜찮은 제품들이 별로 없고 퀄리티가 엄청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아시다시피 되게 좋은 제품들을 저렴하게 많이 판매를 하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주방용품을 미국에 팔면 잘 팔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회사 들어가서 브랜드 런칭할 때 주방용품 쪽을 해봤는데 이게 맞구나라고 뭔가 확신을 얻어서 그 주방용품 카테고리 자체가 되게 세일즈 볼륨도 크고 검색량도 많고 해서 주방용품 카테고리의 중간도 못해도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방용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략적으로 하신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요. 또 눈으로 한번 본 거고. 네. 그렇죠. 제품을 잘 팔리게 하는 나만의 그런 마케팅 방법이 있었을까요? 일단 그 미국 아마존 자체가 한국 마켓하고 완전히 다른 네. 마켓이기 때문에 네. 미국 마켓에 대한 공부를 먼저 했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패키지라든지 상세 페이지라든지 이런 게 한국하고 완전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똑같은 사과를 팔아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농부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키운 뭐 어디서 만든 사과에서 되게 감성적이게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빨간 사과, 크다, 달다, 맛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실용적인 문구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 차이점을 일단 먼저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들의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걸 계속 공부하고 이제 키워드나 이런 걸 계속 공부를 해서 좀 미국 마켓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상품 상세 페이지 진짜 TMI죠. 네. 그렇죠. 미국은 딱 실용적으로 딱딱딱. 자, 사업 초기에 세팅을 하실 때 주로 어떻게 스케줄을 만들어서 하셨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오자마자 회사를 다니신 건 아니실 테고 네. 바로 아마존 계정부터 만들면서 다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로 전 진행이 되나요? 일단 제가 그 신제품 런칭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알고 있어서 크게 어려운 것은 없었고 그냥 정말 뻔하게 상품 소싱해서 샘플 받아보고 괜찮으면 대량으로 오더를 해서 미국에 보내고 그 미국에 가는 한두 달 동안에 저는 상세 페이지 만들고 키워드 만들고 광고 세팅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엄청 단조로웠어요. 그 보통 사람들이
아마존이라고 한다면 제일 힘든 게 이제 우리나라랑 마켓 가입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나는 미국인도 아니기 때문에 사회보장 넘버도 없어서 뭐 통장도 만들 수 없고 한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라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처음에 아마존 그 가입하는 것도 아마존 코리아 측에서 세미나 같은 걸 되게 자주 열어가지고 거기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먼저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아마존 가입을 하고 페이오니아 계좌를 개설해서 페이오니아 정보를 입력하면은 이제 가입 심사가 들어가는데요. 그때 이제 비디오 콜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 안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비디오 콜 잡히면 비디오 콜로 이제 내가 이 사람이 맞다 약간 이런 거 하고, 그럼 이제 거기서 비디오 콜 통과하면은 이제 너희 집으로 OTP 번호를 보내주겠다, 이 주소 인증용으로. 그럼 이제 그 OTP 번호 가서 입력하면은 그냥 가입 완료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FBA를 신청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판매자 배송 상품과 FBA는 좀 다르잖아요. 그 똑같이 상품 등록을 누르고 그냥 그 배송 방식에다가 난 아마존으로 할 거다 체크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언제까지 입고시켜라 뭐 이런 것도 있나요? 그걸 제가 정할 수 있어요. 이 제품에 내가 배송 그 쇼핑 플랜이라고 하거든요. 나 이런 배송 계획을 짜겠다라고 등록을 하면은 그 언제 배송할지도 날짜 다 제가 정할 수 있고 몇 개 보낼지 이런 것도 다 정해서 등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히는 게, 내가 만약에 보내는 수량이 많은데 보내는 곳이 다름 아니라 미국이야.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미국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보낼 때 배송비도 너무 많이 나가는데 어떤 배송 수단을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검색해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배송은 거의 부피가 크고 좀 무거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배로 보내고 몇 개월 걸리죠? 입고되는 데까지. 빠르면 한 달? 그쵸. 네, 요즘은 한 2달 가까이 네, 걸리죠.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도 또 아마존 FBA로 들어가서 또 입고 잡히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시죠? 네, 맞아요. 지금 하나도 안 바뀌었네요, 저희 때랑. 맞아요.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는 건데,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 아셀님의 유튜브에도 잘 나와 있나요? 네네네. 네. 요즘에는 12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내고 35에서 40% 정도의 수익률을 내시고 있는데, 분명히 이런 이야기가 들릴 거예요. 어떤 FBA를 했던 분들은 야, 저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다, FBA가 저렇게 쉽지가 않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진짜 맞죠? 전략을 잘못 짜면 어려울 수 있고. 그쵸. 네, 전략을 잘 상품에 따라서 다르고, 마진율 웬만하면 고마진으로 가져가야 되고,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얼마나 할 일이 적었으면 또 회사를 또 이렇게 다니실까 하면서 하루 일과가 조금 궁금해요. 일단 아침에 눈을 뜨면은 그 모바일 셀러 센트럴 어플로 오늘 주문 몇 개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리뷰가 좀 부정적인 게 달린 게 없는지, 한 그 정도 한 10분 정도 체크를 하고 이제 출근을 합니다. 출근해서 일을 8시간 하고 퇴근하고 이제 운동 갔다가 그 집에 와서 자고. 하루 10분? 대신에 이제 주말에 하루 날 잡아서 한두 시간 정도 광고 좀 잘못된 거 없는지, 이번 주 광고비 얼마 정도 나갔는지 체크하고. 아마존 FBA 수수료가 꽤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카테고리별로 다르겠지만 네. 지금 그거는 몇 퍼센트 정도 되세요? 그 상품 판매가의 한 20-30% 정도? 이게 작은 물건을 팔면은 FB 수수료가 3불에서 4불 정도밖에 안 나와요. 판매 수수료 다 포함해서.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20불짜리 물건을 만약에 FB 수수료 4불을 내고 물건가가 한 3불이다 라고 하면은 그 외국에서 물건 판매한 거는 세금도 안 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순수익이에요. 그래도 또 진입장벽이 하나 더 있어요. 영어를 못해도 아마존 셀러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영어를 못해도 미국 아마존 할 수 있습니다. 못해도 큰 문제는 없나요? 네, 왜냐면 딱 아마존 상품 리스팅할 때 들어가야 되는 기본 정보들이 있는데 타이틀도 결국은 키워드 싸움이어서 이제 유료 분석 툴로 분석을 해서 잘 나가는 키워드들을 그냥 때려 넣으면 되는 느낌이고, 이제 블랙 포인트나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것들도 이제 웬만하면은 요새 번역이 되게 잘 돼 있고, 아니면은 어디 뭐 크몽이나 파이버 같은 데 맡겨도 5만 원 밑이면은 다 되니까 그렇게 한번 세팅해 놓으면은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어서 영어를 못해도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아마존도 우리나라처럼 키워드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유료 말고도 무료 분석 툴도 되게 많잖아요. 키워드. 그런데 유료 분석 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추천해 주실 만한 키워드 유료 분석 툴이 있나요? 저는 헬리움 10 사용하고 있고요. 헬리움 10? 네. 자, 그러면 네.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아마존 셀러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같은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한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추천하는 상품군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아마존 셀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장기전이거든요. 이게 리뷰가 많이 쌓이고 랭킹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많이 팔리는 거여서 이제 웬만하면 본인이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제품을 하는 게 정답이고요. 그래도 굳이 피해야 되는 그 카테고리가 있다면 그러니까 유아용품이나 전자제품이나 식품, 화장품 아니면 뭐 배터리 들어가는 용품 이런 인증받아야 되는 제품들만 피하면은 웬만한 카테고리는 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인증받는 카테고리라고 한다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당연히 이제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물건이니까 그때 뭐 불가능하거나 까다롭거나 이런 게 있나요? 네, 그게 이제 유아용품이랑 아, 유아용품 미국도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인증받아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뭐 식품이랑 화장품 특히 화장품이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미국 네. FDA 승인 받는 게 진짜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돈이 일단 많이 드니까 네. 초보 셀러들한테 조금 진입 장벽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동안은 이제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본인이 사장님이시잖아요. 요즘에 좀 그런 어려움 같은 건 없으세요? 근데 이거는 아마존뿐만 아니라 모든 네. 온라인 비즈니스가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캐시플로우가 제일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00개, 200개 보내도 되지만 저는 약간 1000개, 2000개 이렇게 넣어버리거든요. 왜냐면 배송비가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돈이 이제 막 몇백만 원씩 나가니까 이것도 팔리고 정산될 때까지 그 기간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자금 흐름 때문에 조금 고민이 많았는데 그런 어느 정도 감수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뭐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비용을 세이브시키기 위해서 한 번에 보내야 되니까 그때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좀 힘들다 네. 이거네요. 뭐 이거는 사실 어려움이 아니라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 같은 네. 건데 그 외에는 진짜 없어요. 그 아마존이 약간 소비자 친화적이어가지고 음. 반품이 30일까지 돼서 얘네들이 좀 나쁜 애들은 29일 쓰고 반품한 애들이 좀 많아요. 우리나라 그 쿠팡 그 로켓 반품이랑 좀 비슷하네요. 네. 묻지마 반품도 있고 막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인데 어떤 분은 딱 29일 쓰고 반품하고 또 사고 29일 쓰고 반품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존에서도 이제 블랙리스트를 올리지 않을까요? 안 해준대요. 아, 그래요? 그걸 받아준다? 네. 그러면 누가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조건 셀러가 셀러가 전부 손해 다 보는 거예요? 네. 와우. 그러면 뭐 장점은 있을 것 같은데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당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BA로 하면은 음. 그냥 나는 물건 보내고 제대로 입고된 것만 확인한 후에는 정말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내가 다른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제 시간 공간적 제약이 없으니까 이제 정말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잘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온라인 비즈니스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디지털 노마드라고 처음에 사람들이 알고 들어갔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아마존은 진짜로 디지털 노마드가 가능한가 봐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조금 공평하다는 느낌? 아마존 정책 자체가 조금 엄격한데 이게 저한테만 엄격한 게 아니라 대형 업체들한테도 똑같이 엄격하니까 예를 들면은 아마존 리스팅 포토 메인 이미지는 무조건 흰색 배경에 제품만 딱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저자본이어도 사진 한 장만 예쁘게 찍으면 대기업들하고 좀 비벼볼 만한 거죠.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한국에 자본이 많이 투입되면 되게 길게 모델 써서 할 수 있지만 딱 미국 아마존 같은 경우는 딱 7장만 딱 넣을 수 있어서 이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하니까 그래도 개인 셀러가 대기업 상대로 어느 정도 비벼볼 만한 마켓이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공부를 정말 충실히 한다 그러면 결과는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마켓 같아 보이거든요. 맞나요? 네. 그렇죠. 근데 왜 아마존 셀러를 요즘 사람들이 조금 많이 안 하려고 오히려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를 더 하려고 할까요? 일단 제 생각엔 아마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존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처럼 전업으로 하려고 들어가시면은 아마존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초반에 좀 많이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전업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피를 보는 느낌? 장기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장기를 봐야 돼요?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 있어요. 네. 장기로 보고 싶어요. 네. 어느 정도 봐야 돼요? 근데 제품이 정말 원활하게 잘 팔리려면 최소 한 3, 4개월은 지나야지. 왜냐면 미국은 정말 막 리뷰 조작이 아예 안 되고 리뷰를 하려면 돈을 내고 리뷰어들을 구해서 해야 돼요. 아마존 안에 바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마존에다가 200불을 내고 아마존이 사람을 구해서 리뷰를 써줘요. 아, 쿠팡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쿠팡 네. 서포터즈 같이 그런 게 있는 거구나. 네네네네. 근데 이게 리뷰 회수가 뭐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리뷰를 한 20개 쌓으려면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는 있어야 돼서
리뷰가 없으면 안 팔리는 거는 역시 우리나라랑 똑같네요. 네, 맞아요. 오. 자,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공부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존에서 정기적으로 세미나도 개최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일반적인 방법인 거고 네. 아셀님께서는 어떤 식의 공부를 했었는지 좀 궁금해요. 뭐 당시에는 제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뭐 강의랑 책 같은 건 전혀 못 봤고요. 거의 아마존 측에다가 모르는 걸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계속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근데 또 아마존 답변이 느릴 때는 구글에다가 다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하고, 좀 그런 매뉴얼적인 부분은 아마존에 물어보거나 구글에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약간 스킬적인 부분은 진짜 체득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이 방법이 나한테 맞구나, 이렇게 했을 때 반응이 잘 오구나 하면서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다 영어로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한국어밖에 잘 못하고 영어에 자신 없는 사람들은 답변이 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문의를 한국어로 할 수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 아예 그 문의할 때 언어 선택을 한국어로 하면은 한국인 매니저가 답장을 해줘요. 아 너무 좋네요. 자, 아마존 셀러를 이런 분들한테 조금 추천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뭔가 부업하시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 뭔가 포장이나 CS 이런 거 좀 하기 싫으신 분들은 FBA에 진짜 완전 적합한 사람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이 아마존이 굳이 저처럼 1000개, 2000개 주문 안 하고 10개만 물건 보내도 되거든요. 물론 배송비가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작은 자본으로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아마존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경험으로라도. 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 부업으로 시작했다가 아마존이 점점 좀 더 커지면 그때 퇴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부업으로 먼저 시도하고 도전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존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아마존 셀러가 많이 있나요? 저 아마존 커뮤니티가 따로 있는데 그래도 한 2,000명 넘게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스마트 셀러에 비하면 진짜 적네요. 네. 그 아마존 셀러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어떻게 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아마존 셀링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였기 때문에 세금을 또 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외국에서 번 거는 영세율 적용이 돼서 부가세도 안 내고 그게 되게 좋거든요. 일반 과세자로 하면은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고, 보통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냥 무역업이나 도매업 이런 식으로 도소매에 넣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오, 맞아요. 국내에서 물건을 사든 뭐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든 부가세를 한 번은 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부가세를 다 환급받으면 최소 10%는 그냥 먹고 들어갈 수 있는 마진이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도 아마존 셀러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에게 혹시 드릴 말씀 있다면? 저도 주변 사람들이 제가 아마존 하는 거 알고 되게 아마존 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막상 좋다고 얘기를 해줘도 시도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번 가입 절차만 끝나고 나면은 등록하고 판매하는 데는 정말 쉬우니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셀님께서는 이제 유튜브 채널도 만드신 지 얼마 안 됐고 하니까 네. 이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 일조를 하시겠네요. 아,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느 정도 매출이 되면은 회사를 퇴사를 하고 이제 본업을 하고 싶으세요? 근데 회사 퇴사는 안 할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일하는 회사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월급이 들어오고 그 월급 플러스 제 돈으로 해서 좀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고 좀 더 빨리 키울 수 있으니까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이상 회사는 계속 다닐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저 대신 일할 수 있는 직원을 구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냥 뭔가 직업은 그냥 타이틀로 갖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아마존 셀러 부업을 하면서 계속 셀링 생활 하고 싶다 네. 이거네요. 그래도 뭔가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 계획이 본인 브랜드를 만들거나 뭐 이러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브랜드는 이미 미국에 있고 지금은 메인 제품이 2개밖에 안 되는데 제품군을 조금 더 많이 늘리고 지금 일본 아마존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일본 아마존이 되게 괜찮은 시장인 것 같아서 이제 미국 다음에 일본으로 해보고 또 다른 마켓으로도 좀 점점 확장을 시켜서 만약에 정말 커져서 제가 필요하게 되면은 퇴사를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번 연도 목표로는 일단 직원 1명 구하기. 뭔가 되게 점점점 성장하시고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커머스 관련된 일을 하셨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간접적으로 자신감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아닌가요? 아, 네, 맞아요. 네. 아셀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아, 일단 저 너무 긴장을 많이 했는데 왜요? 왜 긴장 많이 해요? 이게 출연하는 거 처음이세요? 네. 진짜요? 네.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하셔갖고. 네,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제가
준비했던 말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촬영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투트랙 채널에 아마존 셀러라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한번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너무 국내에만 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해외 쪽도 한번 보시면서 하면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아쎄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